저번 시간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바닷물, 해수의 생성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습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습건에는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우리는 해수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해수의 생성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해수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온이 높게 분포하면서 일정한 혼합층이 있었고, 그 아래는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수온 약층이 있었고요. 더 아래에는 수온이 낮고 일정한 심해층이 있었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각각의 층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 시간 영상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좀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어서 바닷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다고 했었어요. 이만큼밖에 안 됐다고 했었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얼어있기 때문에 물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가치롭다고 했었는데요. 해수에는 짠맛이 난다고 했었어요. 바다에는 왜 짠맛이 나는 걸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면 염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염분비 일정 법칙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수에는 도대체 어떤 물질이 녹아있길래 짠맛이 나는 걸까요? 해수가 짠맛이 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어요. 그 물질은 어떤 게 있냐면, 짠맛을 나타내는 염화 나트륨, 쓴맛을 나타내는 염화 마그네슘, 또 황산 마그네슘과 항상 칼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총 칭해갖고 염류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가 과일을 총칭해서 과일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총 칭해갖고 염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는 염류라는 것들이 녹아 있어서 짠맛이 나는 건데요. 그 중에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주로 쓴맛도 나긴 하죠. 짠맛을 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들어가서 놀다가 입술에 묻은 바닷물을 맛보거나 실수로, 또는 내가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바닷물을 살짝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무슨 맛이 나던가요? 그렇죠. 좀 씁쓸하면서 짠맛이 나던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바닷물에 해수에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염류에 들어있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가열을 하거나 우리 염전처럼 태양 아래에다 두고 증발을 시키면 물은 다 사라지고 여기 아래 고체 물질만 남아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수 100g은 총 1kg이죠. 여기 1kg에 녹아있는 이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걸 염분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얼마만큼의 염류가 들어있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염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염류의 농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바닷물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나, 그 농도, 그것을 염분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예요. 자, 이러한 염분의 단위는 PSU라고 해가지고 실용염분 단위라는 것을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류가 35 PSU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래요. 그러면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륨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양이 35 PSU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바다가 다 똑같대요. 신기하죠, 그쵸? 자, 그림 아래를 보면요, 염분 35 PSU인 해수의 염류를 나타낸 거예요.
35psu 농도가 35 정도인 거에 얼마만큼의 물질들이 각각 그램수로 들어있냐, 그 염류를 나타내 본 건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염화 나트륨이죠. 기준은 해수 1000g 1kg에 얼마만큼의 염류가 들어있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염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염류와 염분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해수의 염분은 어느 곳이든 일정할까요? 평균적으로 35psu이지만 얼마만큼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공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염분은요,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흘러드는 담수의 양, 그리고 해수가 얼거나 결빙하거나 빙하가 녹는, 해빙하는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염분이라는 것은 염류의 농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짠맛이나 쓴맛이 더 많이 날까요? 생각해 볼게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곳일까요? 강수가 더 많은 곳일까요? 여러분, 물컵에 물을 넣고 소금을 넣어줄 건데 물을 많이 넣어준 게 짤까요? 적게 넣어준 게 짤까요? 적게 넣어준 게 짜겠죠? 적게 넣어준 게 소금의 농도가 더 높은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증발이 잘 일어나서 해수의 양이 조금 적어진, 상대적으로 적어진 부분에 염류의 농도, 염분이 더 높고요. 담수에는 짠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담수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염분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빙하도 담수였었어요. 그러면 빙하가 어느 곳이 염분이 높을까요? 녹는 것이 염분이 높을까요? 그래서 녹으면 물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염류의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해수에 녹아있는 염분의 비율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까 35psu로 비슷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각각의 바다에 대한 염류의 양이 나와 있어요. 북극해와 동해, 홍해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염류의 비율을 먼저 알아보는 방법은 오른쪽에 먼저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전체 염류에서 한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전체 염류의 양분의 한 염류의 양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체 염류의 양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미리 구해왔다고 했었죠? 북극해는 30 정도이고요. 동해는 이거 다 더했을 때 33, 홍해는 4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 1000g에 녹아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까 염분이 1000g이 기준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수의 염분은 각각 얼마인가 했을 때 염분은 염류의 총량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30psu, 동해는 33psu, 홍해는 40psu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각각의 해역에서요,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이것도 선생님이 미리 한번 계산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북극해를 해보면 전체 염류의 양은 30이었죠? 30분의 염화나트륨의 양이니까 23.3 곱하기 100을 하면요, 약 77.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77.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동해도 대략 77.6, 홍해도 77.7, 다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뭐 0.1 차이, 큰 바다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겠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해역이나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해역의 염분은 모두 달랐어요. 그렇죠? 염류의 총량은 달랐어요. 그런데 각 해역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로 같대요. 여러분들 이거 반올림한 거겠죠? 78%.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닷물에요, 염류의 총량은 모두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증발량이 다르고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해역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78%로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해에 염화나트륨이 북극해보다 많으면 얘도 많은 거예요. 그쵸?
총량이 많으면 염화 나트륨도 많죠. 그럼 비율은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이와 같이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등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는 항상 일정해요. 이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염류의 비율은 똑같다. 어느 해역에서나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똑같다. 그리고 가장 높아서 해수는 짠맛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우리 바다에는 염류라는 것이 녹아있어서 짠맛이 났었는데 그 염류의 총량을 10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g수로 나타낸 거, 염류의 농도라고 간단히 이해하라고 했었죠? 그것을 염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전 세계 해수의 평균은 보통 35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염화 나트륨이고, 염분은 이러한 곳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또 모든 해역마다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다는 내용이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염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2번. 해수에 포함된 염류의 총량은 달라도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한데요.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나요? 맞아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빙하가 녹는 곳의 염분은 주변의 염분보다 낮아요. 그 까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담수는 짠맛이 났었나요? 그렇죠. 나지 않았었죠? 빙하는 담수이기 때문에 염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빙하가 녹는 곳에는 그 바닷물 해수가 묽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염분이 주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빙하는 담수인데 담수가 공급되어서 염분이 주변보다 낮아진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거면 빙하는 담수로 염류가 포함되지 않는데 담수가 공급되면 바닷물에 염분이 묽어지기 때문에 주변보다 낮아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열쇠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수에는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어서 짠맛이 강하겠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거 염분에 대해서 염류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염류의 g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 단순히 g수를 나타낸 게 아니라 기준은 1000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류의 농도라고 기억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떤 해역에서나 분은 모두 다르지만 그 각각의 비율, 염화 나트륨 대 염화 마그네슘 대 황산 마그네슘 대 황산 칼슘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영상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